6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의외의 아틀레티코 사이드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챔피언스 리그는 승리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승리팀에게 280만 유로, 한화로 치면은 약 40억 정도의 승리 수당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승부도 수당이 주어지는데 93만 유로 약 13억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체급이 낮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승리 수당 역시 조금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 그리고 동기부여 위주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지금 클리브리와 조 1위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르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클리브리가 레버쿠젠을 상대로 비기거나 패배를 한다면 포르투가 1등으로 16강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포르투가 비겼을 때는 클리브리가 레버쿠젠에게 패배를 당하면 역시나 포르투가 1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나 무승부를 거둬야 조 1위를 바라볼 수 있는 포르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말 자국리그 일정 역시 이 포르투갈 리그 꼴찌팀과 홈경기를 치르는 포르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어느 정도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이미 16강 진출이 좌절이 됐는데 현재 레버쿠젠과 조별리그 3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를 꺾었을 때는 3위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행을 확정을 짓게 되고 만약에 포르투와 비겼을 때는 레버쿠젠이 클리브리와 비겼을 때 아틀레티코가 그대로 3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포르투게에게 패배를 당했을 경우에는 레버쿠젠도 클리브리에게 패배를 당하면 그대로 아틀레티코가 3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도 유로파리그를 위해서는 3위를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투의 경우에는 클리브리와 1위 대결을 펼치고 있고 아틀레티코는 3위 수성을 위해서 승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카디스 원정에서 충격의 2대3 패배를 당했는데 카디스의 측면 공격이 상당히 고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클리브리 원정 4대0 당시 좌우 측면 갈레노와 오타비오를 활용한 측면 공격을 앞세워서 4대0 대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이 카디스의 측면에도 털렸던 아틀레티코의 측면 수비가 포르투의 측면에도 충분히 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아틀레티코 사이드도 보는 이유는 포르투의 핵심 수비 코어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유리베 선수와 카르모 선수가 징계로 나란히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포르투라는 팀이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수비적인 전력 누수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난 9월 달에 클리브리와의 홈 경기에서 포르투가 충격의 0대4 대패를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포르투가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는 아틀레티코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이 올 시즌 특징이 홈에서 정배당을 받으면은 이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원정에서 약간 애매하거나 언더독으로 분류가 됐을 때는 승리를 거두는 이상한 청개구리 패턴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공격
공격수 모라타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 주말 카디스전에서 주앙 펠릭스라는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고 최근에 그리즈만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펠릭스와 그리즈만 투톱을 앞세운 아틀레티코의 역습도 상당히 날카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으면서 아틀레티코 사이드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클리브리의 경기인데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와 조별리그 3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16강은 좌절이 됐기 때문에 유로파리그가 가능한 3위를 두고 아틀레티코와 경쟁을 벌이는 구도인데 일단 클리브리에게 승리를 거두고 아틀레티코가 포르투에게 비기거나 패하면 레버쿠젠이 3위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레버쿠젠이 클리브리와 비겼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포르투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는 3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무승부는 거둬야 레버쿠젠이 3위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클리브리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을 지었는데 포르투와 조별리그 1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쿠젠을 잡았을 때는 자동으로 1위로 16강에 올라가는 클리브리이고 만약에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포르투도 아틀레티코와 비겼을 때 클리브리가 그대로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포르투가 아틀레티코에게 패배를 당했을 경우에는 레버쿠젠에게 패배를 당해도 클리브리가 그대로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클리브리가 현재 결장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오도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실라 선수 역시 경고 누적 트러블에 걸렸고 핵심 오른쪽 측면 자원인 스콥 올센이라는 공격 자원 역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주전 미드필더 오니에디카 선수 역시 경고 누적이고 백업 공격수 야렘축구까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큰 클리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클리브리가 지난 레버쿠젠과의 1차전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는데 당시에 결승골을 합작을 했었던 수비수 실라 선수와 측면자원 스컵 올센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클리브리가 지난 포르투와의 홈경기 0대4 대패를 당했을 때 포르투의 측면 공격에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레버쿠젠이 최근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도 디아비, 프림퐁, 허드슨, 오도이 같은 측면 자원들을 앞세운 이 날개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클리브리의 측면을 의외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레버쿠젠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래도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가 않고 특히 클리브리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가 클리브리를 상대로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 결장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서 레버쿠젠이 현재 아틀레티코와 3위 경쟁 중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한번 클리브리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레버쿠젠이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이고 클리브리 역시 포르투와 1위 경쟁 중이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는 거둬놔야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리버풀과 나폴리 경기인데 무패로 가면서 나폴리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리버풀과 나폴리는 나란히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 현재 1위는 바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이 만약에 나폴리를 4골 차 이상으로 이기면 조 1위를 탈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나폴리를 4골 차 이상으로 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리버풀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전력을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버풀은 나폴리전 이후에 이 토트넘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 경기 일정이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리버풀에게 4골차 이상으로만 지지 않으면 조 1위를 확정을 짓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식 경기 13연승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연승 행진이 멈추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력을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나폴리 역시 까다로운 아탈란타 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음 주말 리그 일정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이 충격적으로 리즈에게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알렉산더 아놀드의 뒷공간이 노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놀드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거나 아예 측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자원인 흐비차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흐비차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나폴리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에 리버풀이 측면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나폴리가 4골차 이상으로만 패하지 않으면 나폴리가 조별리그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즈전 홈 경기 패배에 이어서 나폴리전까지 홈에서 패할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토트넘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반등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나폴리 역시 공식 경기 13연승 중이기 때문에 연승 행진을 멈추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력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양 팀이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나폴리의 백업 공격 자원 라스파돌이나 시메오네 그리고 로사노 같은 자원들의 공격력이 리버풀의 백업 공격 자원들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에서 근소하게 나폴리 쪽으로 기우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레인저스와 아약스의 경기인데 레인저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레인저스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인저스는 이미 16강이 좌절이 됐고 아약스도 16강이 좌절이 됐는데 양 팀이 3위를 두고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인저스가 3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아약스를 5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아약스를 5골차로 이기기에는 이 전력차가 나기 때문에 5골차 승리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말 리그 일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우승 경쟁을 펼치는 PSV와 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레인저스전에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약스가 주말에 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레인저스전에 의외로 이 주전 자원들을 일찌감치 가동을 해서 일찌감치 승부를 지어놓고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쪽으로 경기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아약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레인저스가 아약스를 5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3위가 탈환이 된다는 점에서 아약스가 그대로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아약스가 주말에 PSV와 중요한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인저스 원정에서 주전자원 100%를 내보낼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고 반대로 레인저스는 홈팬들 앞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승리를 위해서 의외로 열심히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있고 산술적으로도 아직 5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아약스를 제치고 3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인저스가 이기긴 하는데 5골차 미만으로 이기는
이변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약스가 주말 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되어 있었고, 아약스가 주전자원들을 의외로 초반부터 많이 내보내서 일찌감치 승부를 본 다음에 다가오는 PSV전을 교체 카드로 대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약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레인저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레인저스의 5골차 미만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인테르의 경기인데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뮌헨이 1등, 인테르가 2등 확정을 지은 조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뮌헨이 1등, 인테르가 2등을 확정을 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승리 수당 외에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경기 일정이 인테르가 유벤투스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빡센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테르가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용한 공격 옵션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차전에서 인테르 원정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바이에른 뮌헨의 르로이 사네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는데, 이 사네 선수가 최근에 빠져있는 점 역시 인테르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도 경기력이 좋지만 인테르의 경기력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최대 무승부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뮌헨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풀젠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풀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풀젠이 이미 C조 4위, 바르셀로나가 C조 3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풀젠같이 규모가 작은 팀들은 승리 수당 40억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홈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을 다해서 나설 가능성이 의외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핵심 측면 자원인 모스퀘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것은 풀젠으로서는 상당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풀젠이 꼴찌, 바르셀로나가 3위를 확정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굉장히 떨어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이번 풀젠 원정에 100% 전력을 안 데리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르셀로나가 백업 자원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부터 쿤데 같은 굉장히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상당히 땡겨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수당 40억이 바르셀로나 정도의 규모의 팀에게는 별거 아닐지라도 이번 시즌만큼은 상당히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승리 수단까지 노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바르셀로나가 수비 쪽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풀젠의 경우에는 2m의 장신 공격수 홀이라는 선수가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노장 수비수 피케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된다면 피케 선수가 확실히 전성기 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신 공격수 홀이를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젠이라는 팀도 자국 리그에서는 1등 팀이고 유럽 대항전에서의 첫 승, 그리고 홈팬들 앞에서 승리 수당 40억까지 낭낭하게 챙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계를 짓는 것이 풀젠 역시 모스퀘라 같은 핵심 측면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6번 경기는 풀젠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조야말로 굉장히 혼돈의 조인데 네 팀 모두 16강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르팅은 프랑크푸르트에게 패배를 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16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16강행을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프랑크푸르트에게 이기고 토트넘이 마르세유에게 이기지 못하면 조 1위까지 가능한 스포르팅이고, 만약에 스포르팅이 프랑크푸르트에게 패배를 하고 마르세유도 토트넘에게 패배를 당하면 스포르팅이 3위로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르팅은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안정적으로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프랑크푸르트는 이번에 스포르팅을 무조건 이겨야 16강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카마다 다이치 선수와 무하니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특유의 전방 압박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스포르팅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스포르팅 역시 상당히 자신감이 있을 법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프랑크푸르트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16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특유의 전방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압박 전술이 통하면 프랑크푸르트가 승리까지 가져가는 그림이고, 만약에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다가 수비 뒷공간을 내주게 된다면 지난 1차전 0대3 대패처럼 허무하게 수비 뒷공간이 털리면서 이 스포르팅에게 패배를 당하는 뭐 아니면 도 그림이 연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포르팅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리 좋지 못한데 이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은 좋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9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은 초안픽 개념이기 때문에 내일 최종적으로 소집 명단이나 추가적인 결장자 정보 그리고 배당 변화까지 취합을 해서 최종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